지금 제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여기 한국에 방문한 태국인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태국인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펼쳐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린이라고 합니다. 태국식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지은 이 이름은 저에게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였고,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존재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드니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저는 수많은 인종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한데 섞여 있는 이곳이 얼마나 다채롭고 넓은 세계인지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저만의 정체성, 다시 말해 호주에서 자란 태국인이라는 인식을 또렷하게 쌓아올릴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며 자랐고, 학교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지만, 집안에서는 늘 태국어로 대화를 나눴고, 불교 사원 행사나 태국 전통 무용 수업 같은 문화 활동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특히 조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은 제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조부께서는 태국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셨던 분이셨고, 정치와 외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종종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부동산과 요식업 관련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계셨고, 덕분에 저는 시드니에서도 손꼽히는 상위권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비는 상상 이상으로 비쌌지만 그만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풍부한 수업 환경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학교에는 여러 인종과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고, 모두들 서로 다른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나 자국의 입장을 둘러싼 감정적 거리감은 종종 갈등의 씨앗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와 제 가장 친한 친구 미는 자연스럽게 태국계 학생들끼리 뭉치게 되었습니다. 미는 저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등하굣길을 함께하기도 했고, 방과 후에도 자주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일본 문화에 유독 관심이 많아서 방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스터가 잔뜩 붙어 있었고, 종종 이상할 정도로 정돈된 일본 잡지를 보며 진짜 여긴 낙원이야. 꼭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반면 같은 반 친구인 앨런은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계 호주인인 그는 언제나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았고, 각국의 외교나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곤 했습니다. 그가 한국을 언급할 때면 민과 저는 종종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특히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의 마찰이나 갈등 같은 이슈가 뉴스에 자주 나오면서 우리 둘 다 한국을 일종의 경계해야 할 나라처럼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묶어 10일간 방문하는 일정이었고, 도쿄에서 4일, 서울에서 6일을 머무는 구조였어요. 공지를 들은 순간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는 거죠?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민 역시 일본만 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 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태국계 학생들 몇몇은 실제로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까지 했습니다. 일본 문화 체험은 환영하지만 한국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를 함께 비교 체험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다 는 설명과 함께 일정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과 불만을 품은 채로 일본과 한국을 묶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는 민과 함께 출국 전부터 일본에서 뭘 먹을지, 어떤 기념품을 살지에 대해 기대감을 높여가며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도쿄에 도착한 첫날, 민은 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여기서 살고 싶다 고 말할 정도로 흥분해 있었고, 저도 낯선 도심의 느낌에 일단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일본 방문 일정 중에서도 가장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는 현지 고등학교와의 교류 활동이었습니다. 출국 전에 받은 안내 자료에서는 문화 교류를 통해 청소년 간의 우정을 다지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소개되어 있었고, 거기엔 예쁘게 디자인된 도쿄 고등학교의 사진과 함께 일본 학생들과 조별 활동, 소그룹 대화, 전통놀이 체험 등이 계획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안내문을 보면서 이번만큼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 쪽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마치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피하며 각자의 섬에 갇힌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민도 옆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속삭였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로 단절감이 클 줄은 몰랐어요 라는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게다가 일정 중간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본 전통 가옥 방문 프로그램이 돌연 취소되었고 그 대체 일정으로 인근 쇼핑과 탐방이 급히 잡혔다는 공지를 받았을 때 저희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담당 선생님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형식적인 말만 반복되었고 그 누구도 정확한 사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허탈함을 느꼈고 스스로에게 내가 일본에서 기대했던 건 이런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미세스 로렌스 선생님께서는 평소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은 참 융통성이 부족해요.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도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예상보다 늦어진 일정 탓에 저희는 일정대로 저녁을 먹기로 했던 식당이 아닌 급히 예약된 인근의 작은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전통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늑한 공간이었고 테이블 간격도 좁지 않아 그래도 조용히 식사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긴장이 풀려갈 즈음 제 뒤편에서 무언가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칙 하는 라이터 소리였죠. 순간 저는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믿기 힘든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흰 와이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착각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자리를 둘러싼 공기마저 흐릿하게 흐려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편 구석 테이블에서도 다른 남성이 성냥을 그으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점점 공간 전체에 연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저도 태국에 있을 때 실내 흡연이 가능했던 시절을 어렴풋이 기억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호주에서 오래 살아온 터라 공공장소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이 들게 되어 있었어요. 민도 옆에서 코를 찡그리며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흔한 일이야? 왜 아무도 말 안 해? 저는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도쿄가 이런 곳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도 민도 사실상 기대를 접은 상태였고 이왕 온 거 그냥 사진이나 찍고 돌아가자는 식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우리가 묵던 호텔에서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미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현실은 잡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라고 털어놓았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요. 문화적 깊이나 배려 같은 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세스 로렌스 선생님은 우리를 다독이며 그래도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한국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반쯤 흘려들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기대는커녕 가고 싶지도 않은 나라였고 불필요한 일정이라고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문 첫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기묘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한 연이은 혼란과 불편함이 아직 마음 한구석에 잔상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곳에서도 비슷한 피로감이 반복될 거라고 막연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분 좋은 방식으로 철저히 깨져버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던 그때 처음으로 저희 시선을 사로잡은 건 공항의 공기였습니다. 단지 깨끗하다는 수준을 넘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안내 표지들은 불필요한 장식 없이 단정했고 곳곳에 배치된 직원들은 단순히 근무 중이라는 얼굴이 아니라 진심으로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눈빛과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단체가 입국장 통로를 빠져나와 대기 구역에 도착했을 때 지정된 담당자가 정확히 그 시각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희 이름이 적힌 명단을 손에 들고 있었고, 말끔한 셔츠에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린 명찰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인사도 아주 정중했지만 과하게 형식적이지는 않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먼저 우리 눈을 마주치며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두 도착하신 것 같네요. 일정이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동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곧바로 차량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말투나 표정, 말의 정확성까지 모든 것이 훈련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서너 명의 관계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책임을 떠넘기듯 갈팡질팡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한 주체가 깔끔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감정은 훨씬 안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 외부로 나서니 공기가 맑았고, 차가 대기하고 있던 장소는 별도로 지정된 단체 출구였어요. 통상 이런 단체 일정에서는 짐이 많아지고 이동 동선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사전에 모든 짐 정보를 공유받았는지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인솔 교사들 외에도 3명의 진행 요원이 따로 나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절도 있었고, 말없이 서로 눈짓만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저에게 이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진짜 준비된 나라에서 준비된 만남을 주최한 거야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시트에 몸을 기대자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피로와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위화감이 없었고, 특히 거리의 분위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바쁘게 걷는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간의 간격이 유지되고 있었고, 신호등 앞에서는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멈춰섰으며 아무도 조급하게 뛰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일제히 걷기 시작하는 모습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시에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같았고, 그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규율이 강화돼 억압적이진 않네. 질서가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느껴져. 서울 시내로 진입할 즈음 저는 흠칫 놀랄 장면을 또 한 번 마주했습니다. 어떤 회사 건물 앞에 흡연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고, 서너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안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외부에는 이곳 왜 금연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일본에서 겪었던 실내 흡연 경험이 떠오르며 다시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었고, 민도 제 옆에서 낮게 중얼거렸어요. 여긴 그냥 숨이 편해? 정확히 그 말이었습니다. 숨이 편하다. 단지 공기 중 담배 연기가 없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즉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공통된 인식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녹아 있다는 점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둘째 날, 우리는 본격적인 시내 투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전통문화센터를 견학하고, 오후에는 각 조별로 자유 탐방을 하며 서울의 도심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민, 앨런과 같은 조였고, 저희는 가장 먼저 서울시청 근처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층 빌딩과 쇼핑몰을 중심으로 간단히 둘러보고, 편의점에서 음료 하나 마시는 정도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막상 발을 디디고 나니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설명은 어디에서나 흔하게 듣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 중심에 서보니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돌담길 너머로 고궁의 지붕이 보이는가 하면, 고개만 돌리면 유리 외벽으로 빛나는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각 건물 외벽에는 거대한 디지털 사이니지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전자 안내판은 실시간 도착 정보를 표기해주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자동으로 번역되는 인터페이스가 탑재돼 있었어요. 이 정도로 고도화된 도시를 저는 솔직히 호주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시드니 중심가조차도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에 비하면 다소 느릿하고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얼마 전 호주 교통청에서 한국산 지하철 차량과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뉴스가 났을 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기술도 있는데 꼭 한국 걸 써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친구들과 그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도 저는 비슷한 말을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진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시 전반의 IT 기술은 제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얕고 편협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이전에 일본에 있었을 때는 전통을 고수하는 방식에 감탄도 했지만 때론 그게 지나치게 경직되고 변화에 둔감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선 아직도 종이 티켓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동화보다는 수동권표나 직원 안내에 의존하는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배려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저녁 무렵 한 전자상가 근처를 지나다 로봇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갔을 때는 진심으로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에 주문을 넣자 유리창 너머에 기계팔이 정교하게 원두를 갈고 컵에 얼음을 붓고 정확한 비율로 우유와 시럽을 따르는 장면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펼쳐졌어요. 바리스타 로봇의 기계음이 들리는 와중에도 매장 전체는 고요했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니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인정해야겠네. 기술, 인프라,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까지 한국은 그냥 미쳤어.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 건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치밀함,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까지 다 본 거겠지. 셋째 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 대신 준비된 한식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문구를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조금 시큰둥했습니다. 직접 음식을 만든다고. 고작 한식 따위가 뭘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되겠어? 하는 선입견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평소에도 요리에 큰 흥미가 있는 편은 아니었고 저희 가족은 집에서 식사보다는 외식을 선호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말보다는 수업에 가까운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체험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얄팍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분들은 일반적인 요리 강사가 아니었고 인자한 미소의 아주머니들이셨어요. 그분들은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에는 삼배로 만든 머리숱건을 단정히 메고 계셨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 학생들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고 마치 오랜만에 놀러온 손주들을 맞이하듯 반갑고 정겨운 어조로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영어로 "우리 나린이 한식 먹어봤어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에게 제 이름이 그렇게 다정하게 불리는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고개를 젓자 아주머니는 "그럼 오늘 먹어보면 되죠라며 손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깊게 가슴에 와닿았고 저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이 단순한 요리 체험이 아니라 어떤 따뜻한 정서의 교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태국 음식에 대해 자부심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민도 저와 비슷해서 저희는 해외에 있을 때도 태국 음식점만 찾아다녔고 그 어떤 음식도 톰양꿍이나 쏨땀만큼 강렬하고 매혹적일 순 없어라고 단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한식은 저희 그런 확신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그날 만든 잡채는 단연 최고였어요. 달큰하면서도 깊은 간장향이 스며든 당면과 고소하게 볶은 채소, 그리고 그 위에 솔솔 뿌려진 참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그 맛은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드디어 찾은 것 같은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나, 나 진짜 오늘 충격받았어. 이게 음식이야, 예술이야.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으며 진심으로 감탄한 얼굴이었고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인정. 이건 무슨, 우리 엄마가 알면 질투하실 수도 있겠다. 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죠.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이 편해. 나한테 마음 열고 다가오는 느낌이라서. 그 말은 제 마음을 건드렸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이 따뜻함과 진심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던 거구나.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고등학생들과 조를 나눠 함께 수업을 듣고 토론과 게임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조금 긴장했지만 그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유쾌한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들이 영어를 꽤 잘했다는 점이었고
말이 통하니까 자연스럽게 웃음도 나왔고 진짜 친구처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일정 중 하루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졌고 학교 측에서는 급히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또 일본처럼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라고 걱정했지만 한국 쪽 담당자는 불과 2시간 만에 새로운 일정표를 만들어 우리에게 전달했고 숙소와 이동수단, 체험 장소까지 모두 변경이 완료된 상태였어요. 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미세스 로렌스 선생님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시며 한국과 일할 때 스트레스를 못 느끼는 이유예요. 모든 게 이토록 유연하고 명확하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편견 속에 갇혀 있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 고등학생들과 이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조를 이루었던 친구가 작고 예쁜 상자 하나를 내밀며 이건 저희 반 친구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직접 쓴 손편지와 작은 소품들이 들어있었고 저는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서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교류의 의미구나. 단순한 형식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진심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시드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졌던 감정은 정보 부족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물론 태국과 한국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런 외부의 요소들이 개인의 감정이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 사실을 몸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셈이었고 그 경험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복귀한 후 앨런이 웃으며 다가와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얄밉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응, 맞아. 너 말이 맞았어. 라고 대답하자 그는 장난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고 민도 옆에서 피식 웃으며 그래도 우리 진짜 잘 다녀왔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으로는 이제부터는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직접 겪기 전엔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 번의 여행을 통해 편견이라는 두꺼운 벽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진정한 이해는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앞으로도 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제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확실히 한국은 전 세계 어느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나라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